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가기. 자, 원문은 31번 빈칸 추론 문제였었고요. 우리 또 플라톤 선생님이 또 나오네요. 플라톤의 개념인데 진정한 아름다움의 그런 개념. 그건 as an abstract,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형상이라는 이제 플라톤의 개념인데 이게 조금 부연 설명해주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이게 이제 숫자 5를 예로 들어서 출발을 했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삼각형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할 때 이 삼각형, 세상에 보이는 모든 모양 속에서 삼각형이라는 모습들을 보지만 그 삼각형이라는 모습의 진정한 삼각형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건데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다시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삼각형 가지고 한 번만 더. 정확한 진짜 완벽한 삼각형이라는 게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삼각형은 0.0001mm라도 어때요? 완벽한 삼각형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졌겠죠. 아주 잠깐 0.01mm라도 이해됐죠? 완벽한 삼각형은 어디에 존재해요? 내 마음속에. 우리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완벽한 삼각형.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의 한 일부분들을 드러낸다. 추상적인 것들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됐을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플라톤 선생님은 argued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우리가 뭐뭐 할 때인데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이 C가 이렇게 뒤에 as를 끌고 나올 때 A as B 구조로 A를 뭐 B라고 여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see something that strikes you는 얘는 이제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을 때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뭔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뿅간 이런 무언가가 아름답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뭐 직접적으로 본다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you are really, 여러분은 진짜로 just seeing, 요 단어 핵심어네요. partial reflection of true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에 한 어떤 일부 단편적인 부분만을 리플렉션 반영된 걸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한 삼각형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어디에만 존재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상향의 공간에, 그걸 플라톤 선생님은 이데아라고 불렀던 거고요. 이해됐죠?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하던데 이거는 앞문장하고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이거 선생님 이거 주어 동사 어디 갔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앞문장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마치 a painting, 어떤 그림이나 even a photograph, 사진이라는 게 only captures, 딱 포착하는 것처럼 part of the real thing, 진정한 어떤 아름다움의 한 부분만을 포착하는 것처럼 하면서 1, 2번은 사실 이제 합쳐져 있는 문장인데 이제 말을 끊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자, true beauty, 이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즉 이 플라톤 선생님은 그걸 the form of beauty, 뭐 아름다움의 미의 형상이라고 부른 것인데요. 이것은요, has no particular color, shape, size, 특정한 색이나 특정한 어떤 모양이나 특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엔 존재치 않는 거라니까.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 the true beauty가 주어고 여기 has가 동사니까 수일치 되는 건 이해가 됐을 거고요. 이 what의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주어도 있고 선생님 목적어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하면 call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call은 A를 B라고 부르다. 그래서 무엇을 이 미의 형상이라고 부르는지 목적어가 지금 빠진 겁니다. 이해됐죠? call은 A를 B라고 부르다. 그래서 무엇을에 해당되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at 조건상 what이 맞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자, 그게 아니라 특정한 모양이나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형광펜, 실제 여기가 이제 빈칸이었고요. 주제문이었죠. 형광펜 쳐주시고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어디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it is an abstract idea, 추상적인 개념인 겁니다. 마치 숫자 5처럼. 자, 여기서 나온 숫자 5도 이런 거죠. 뭐 1, 2, 3, 4, 5, 6, 7, 8, 9, 10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는데 막연히 숫자 5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5라는 개념은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5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숫자 5는 그걸 숫자로 표현한 것 뿐이죠. 떡이 5개 있다고 해서 숫자 5를 나타내는 건가요? 그냥 떡 5개인 거예요. 5를 의미하는 거지. 5라는 단어, 이 5라는 건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치 않는 친구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참고로 여기 rather가 이렇게 접속사로 쓰일 때는 오히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방금
여기 3번 문장, 앞 문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부정어구,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없다, 뭐뭐가 좋지 않다, 부정어구 다음에 오히려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부정어구에 대한 짝으로 뒤에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끼워넣기 문제나 순서 문제나 위치 문제 같은 거 풀 때 rather 혹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instead 이런 표현들은 앞에 부정어구가 있나 잘 살펴보시고요. 실제 이제 요 시험지에서 우리 요 3월 시험지에서 위치 문제 고를 때 이게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뒤에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제 5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You can make drawings of the number 5. 여러분이 5라는 숫자를 그릴 수는 있어요. 뭐 파란색이건 아니면 빨간색 잉크로 아니면 크건 작건 간에. 그러나 the number 5 itself, 5라는 숫자 그 자체는 it's none of those things.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이 5라고 그리건 숫자 5라고 우리말로 5로 쓰건 한자로 5라고 쓰건 영어로 5라고 쓰건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로 5라고 표현하건 그게 5라는 단어의 본질은 아닌 거죠. It has no physical form. 그건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삼각형이라를 또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Think of the idea of a triangle for example. 삼각형이라는 것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합니다. 비록 it has no particular color or size. 그죠? 삼각형에 무슨 색이 있는 건 아니죠? 사이즈가 정해진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somehow lies in 혹은 lies within. 그런데 이 lie가 우리 제자님들 이제 눕다 이 정도가 먼저 나오거나 어디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 먼저 나오면 우리 어휘 수준을 이제 좀 더 고등 과정으로 높여봅시다. lie는 이렇게 뒤에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어디에 있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번역하면 그 본질이 어디에 있다라고 번역하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번역할게요. 그 삼각형이라는 것의 본질이 lies within 어디 내에 있는데 lies in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within 그러면서 좀 더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Each and every triangle you see. 여러분이 보는 뒤에서 꾸며주면서 각각의 모든 삼각형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 좀 더 좋죠?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의 삼각형을 보든지 그 안에 삼각형의 본질, 아름다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무언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참고로 each나 every는 이렇게 단수 취급하는 거 주의하시면서. 자, 네, 어디 갔나요? 네. 자, 플라톤 선생님은요, thought, 생각했는데, 이 접속사 that 정도 생략됐고요. The same was true of beauty. 아름다우면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신 거고, 요 문장은 뭐랄까, 방금까지 나왔었던 숫자 5나 삼각형에 대한 예시를 주고, 끝에 가서 다시 일반화, 결론을 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글에 끼워넣기, 이 문장의 위치 고르기 문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넣고 그 다음 문장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형광펜. The form of beauty, 이 미의 형상은요, somehow, 어떻게든 또 어디에 존재의 본질이 있다. 그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각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이 보는 그 어떤 꽃을 보건, 여러분들이 시를 읽건, 책을 읽건, 영화를 보건, 정말 아름다운 이성 친구를 보건, 연애를 보건, 뭘 보든지 간에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끝났어요. 넘기셔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제 마음속, 진정으로 소중한 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걸 쫓아가지 말고 나의 이데아 속에서 미를, 아름다움을, 내가 꿈꾸는 꿈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잠깐 한 문장 더 붙였어요. 여기까지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32번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입시도, 이제 선생님이 지도하는 친구들은 뭐 이제 대입부터 뭐 고입도 뭐 특목고 입시 같은 것들부터 다 상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영어도 가르치지만 이제 학원에서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담을 할 일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는 아이들이라고만 나왔지만 사실 중고등학생, 재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무슨 일이 있어? 그럼 제가요. 이거 잘 얘기 안 하고요. 있는 대로 너 오늘 좀 힘들어 보인다. 여기 나온 것처럼 감정적인 상황에서 질문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너 좀 살이 빠졌네. 이런 거. 오늘 공부할 때 표정이 많이 안 좋던데.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효과를 봤던 내용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실제로 이제 첫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었었고요. 여기 형광펜 쫙 쳐주시고요. 일단 As you listen to your child in an emotional moment.
자, 여러분이 뭔가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감정적 상태 이런 순간에 있다는 걸 듣게 되면 막 문 꽝 닫고 들어보고 막 으이씨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들어가면 그때 자 그다음 명령문이죠. Be aware. 자, 명심해라. 주의해라. 자, 뭘 명심하냐면 이 주제였죠. Sharing simple observation. 단순한 관찰을 공유하는 것이 그다음 여기 sharing이 주어고 여기 usually works better 할 때 이때 동사 ing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하면서 수일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usually works better 일반적으로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뭐보다 asking questions 질문하는 것보다 to get a conversation rolling, get something rolling 그럼 뭔가를 이제 시작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너 무슨 일 있지? 너 친구랑 싸웠어? 누가 너 괴롭혀? 시험 못 봤니? 뭐 이런 것들 질문하는 것보다 그냥 현상을 관찰하고 그걸 공유하는 게 알겠죠? 너 오늘 밥 많이 안 먹더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엄마 걱정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의 주제였었고요. 자 문법적인 거 하나씩 좀 잡아봅시다. 여기 나왔던 것처럼 자 여러분의 자녀가 감정적인 상황이 있다는 걸 듣게 됐을 때 하고 다시 이 문장이 이제 문장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건데 명령문이 나온 거예요. Be aware. 인식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투부정사라든지 뭐 ing라든지 이런 거 쓰지 않도록 그냥 동사 원형 됐죠? 요거 하나랑 그다음 이제 ing는 아까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대를 중심으로 이 비교급도 병렬되고 있는 겁니다. sharing, asking. 그래서 여기서도 ing 써줘야 되는 거. 마지막 요건 이제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이 observation이 observance란 단어하고 혼동어휘인데 이건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 준수하는 거 observance라고 하거든요. 왜 뭔가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출발을 하게 됐냐면 이 observe라는 동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observe라는 동사가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다 보니까 이 observe에서 observation은 관찰 이 observe에서 준수하다의 뜻에서 나온 observance가 준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형 문제에서는 이런 거 구별하는 것도 꽤 잘 나와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주제는 나왔고요. 바로 이제 부연 설명 나오네요. You may ask your child.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Why do you feel so sad? 오늘 왜 이렇게 슬퍼? 그러면 she may not have a clue. 그녀는 전혀 모를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여기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너무 직역하지 마시고요. have no clue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I don't know 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을 때는 have no clue. 여기 이제 앞에 not을 써서 may not have a clue라는 표현을 썼네요. 알겠죠? 그냥 모른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자기도 몰라. As a child, 아이였을 때 she may not 네, 아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재수생들도 다 똑같습니다. She may not have an answer on the tip of her tongue. 이것도 이제 정의적인 표현인데요. On the tip of one's tongue 그러면 혀 끝에 있다. 그래서 말이 나올랑 말랑한다. 뭐 이렇게 특히나 남학생들보다 좀 더 섬세한 남학생들도 이렇게 말해서 저도 섬세한데 이럴 수 있는데 제 경험상 여학생들이 좀 더 섬세하더라고요. 예민하고 좀 더 섬세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되게 복합적이죠. 그래서 자기가 왜 우는지 몰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복합적이죠. 이거 말로 설명하기 되게 힘들죠. 그냥 눈물이 또르륵 하고 흐르는 그 순간. 그래서 말 끝이 막 나올락 말락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대답이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Maybe 뭐일지도 모르죠. 아마도 she's feeling sad about her parents' argument. 부모님하고 말다툼한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도 있고 or 아니면 그냥 단지 because she feels overtired. 너무 피곤할 수도 있고 or 또 아니면 she's worried about a piano recital. 우리가 피아노 연주회 또 이걸 걱정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거 전부 다일 수도 있고요. 전혀 몰라요. But she may or may not be able to explain any of this. 설명할지도 모르고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걷다 대고 너 왜 그래? 그러면 이제 말이 없는 거죠. Even when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she does come up with an answer. 이제 이유가 있다 치자고요. 친구랑 싸웠어요. 이해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다할지라도 she might be worried. 그녀는 아마도 또 걱정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수동 쓴 이유는 그녀가 누군가를 걱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걱정하게 되는 거니까 수동을 쓰는 거죠. 뭘 걱정할 수도 있냐면 the answer is not good enough. 충분히 좋지 않을까 봐. to justify the feeling. 그 감정을 정당화하기에는 조금 충분히 좋지 않다. 즉 좀 부족할까 봐. 너 뭐 그런 걸로 울고 그래?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녀는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요. 우리 또 가벼운 어법. 충분히 좋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말로는 분명히 충분히 좋은 enough good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로는 enough는 항상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그 뒤에서 꾸며주고요. 참고로 enough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enough 명사 또 이렇게 쓰니까 이때는 또 우리말하고 어순이 똑같죠? 충분한 물, enough water,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근데 충분히 행복한, happy enough. 충분히 좋은, good enough. 우리말과 어순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니까 요거는 조금 구별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justify는 정당화하는 거. 그래서 이 감정을 자기가 정당화하기에 이것 때문에 운다고 말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 이러면서 말을 안 하는 거죠. Under these circumstances. 자, 이러한 상황에서 a series of questions. 그렇죠. 안 그래도 자기도 좀 혼란스럽고 모르겠는데 1년에 연속된 a series of 1년에 연속된 질문들은 can just make a child silent. 아이를 좀 조용하게, 침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법 하나 또 여기다가 silent냐, silently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답은 보다시피 silent인데 해석 좀 다시 해볼까요? 그 자녀를, 아이를 침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말 해석으로는 silently가 맞지만 틀리죠. 정답으로는 silent인 게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면 형용사. 동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 부사예요. 그러면 조용해지는 게 만든 동작이 하면서 아이를 만들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아이를 조용하게 만드는 거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형용사. 이건 약속돼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형광펜 It's better. 그게 더 낫죠. To simply reflect. 이걸 반사해 주는 게 what you notice. 여러분이 주목한 것을 그냥 보여주고 반영해 주는 게 더 낫다. 이 글의 주제고요. 문법 what 앞에 명사 없고 what 뒤에 notice에 대한 목적어 빠져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또 최종 마무리. 그러니까 you can say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You seem a little tired today.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Or I noticed 아빠가 봤는데 you frowned 너 인상 찌푸리더라. When I mentioned the recital 그 연주회 얘기를 했을 때 너 좀 인상 찌푸리더라. 그리고 wait for a response 그녀의 반응을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요. 알겠죠? 너 왜 그래? 아유 엄마 아빠 그냥 속상하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주제는 아주 간단했던 글이었고 중간중간 어법적인 요소들이 조금 있었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모의고사 본무분석 강의 저 원문은 33번 빈칸 추론 문제였었고요. 지지지지지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뭐 긴장되거나 슬프거나 너무 기쁘거나 그럴 때 아주 미세하게나마 땀이 좀 나죠. 그걸로 전기 전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our skin 우리의 피부는요, conduct가 이제 이게 전기를 통하는 걸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그래서 전기를 끊었다 통과시켰다 끊었다 통과시켰다 반만 전도하고 언제든지 끊었다 닫았다 끊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반도체를 semiconductor 혹은 semiconductor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시. 자, 우리의 피부가 전기를 더 잘 more or less 그럼 다소간에 이런 거죠. 다소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전도합니다. 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건 주제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그 주제 약간 이제 주제를 담고 있는 포괄적인 소제문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도 형광펜은 쳐놓을까? 선생님이 형광펜 빠뜨렸는데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우리 피부가 전기를 잘 전달한다. 됐죠? 형광펜 한번 쳐주세요. 자, 갑시다. We know.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해석 먼저 할게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 할 때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자, 뭐뭐 할 때. We are emotionally stimulated.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자극받을 때, 우리가 자극받는 거니까 stimulated.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어떤 강렬한 감정이거나 뭐든지 간에 진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our bodies, 우리의 신체는 sweat a tiny bit, 아주 조금이라도 땀을 흘립니다. 근데 그게 so little, 너무나 작아서 we might not even notice,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여기 해석이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없는 말을 막 집어넣으면서 막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자, 여기 문장은 여기서 이렇게 끝난 건데 됐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생략된 거예요. It is, 그런데 그게 so little that 난리가 났죠. 근데 그게
너무 so little 적어서 that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so that 구문인데 선생님 so that 구문에서 that을 생략해도 돼요? 네. 그럼 이리스는요? 이리스도 흔히 생략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너무 작아서 해석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그걸 주목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땀이 나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슬픈 영화 보거나 막 이럴 때 또 현장 강의 기준으로 선생님들이고 이게 25년 3월 시험지니까 이제 폭삭 소가수다를 안 보려다가 진짜 약간의 스포를 당하고 이게 또 선생님이 이게 또 괜히 또 이게 좀 울컥하는 거 아니야 안 보려다가 또 어쩌다가 보게 됐어요. 뭐 하여튼 뭐 사연이 긴데 결론은 보게 됐는데 진짜 혹시 선생님 오늘 눈이 좀 퉁퉁 부어 보인다면 네, 살찐 게 아니고요. 살을 지금 빼고 있고, 네, 살찐 게 아니고, 이게 다, 박보검, 아이유 때문이에요, 진짜. 진짜. 자, 그래서 우리 펑펑 눈물을 흘릴 때 살짝 사실은 땀도 좀 난대요. 계속 갑니다. And 그리고, when those tiny, 혹은 teen이라고 읽어도 돼요. tiny drops of sweat appear. 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n. 그렇게 작은 이 땀 방울이 appear, 나타날 때, 바로 그때 our skin, 우리의 피부는 gets more electrically conductive. 자, 더 전자적으로, 전기적으로 conductive, 도체가 되는 거고 이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땀이 전기가 더 잘 흐르게 된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첫 문장에 나왔던 내용, 감정적으로 격양됐을 때 전기가 잘 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살짝 조심하세요. This change가 주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렇게요. 근데 경우에 따라 이것은 변화한다 그래서 this가 주어고 change가 동사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아주 간단하죠. this가 만약에 주어면 단수니까 이 change가 동사로 쓰면 여기에 s가 붙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s 안 붙었죠. 그럼 여기서는 this가 주어가 아니라 그냥 이러한 변화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구별되죠. 그러면 이게 주어고 여기가 중간에 이 땀샘 활동 이 중간에 껴있는 거고 여기 happens가 동사네요. 이런 거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변화, 이 땀샘 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변화는 감정적으로 격앙될 때 조금이라도 땀이 나는 이 변화는 happens completely, 완전히 발생하는데 without our conscious mind, 우리의 의식적 사고 정도로 저는 번역을 할게요. 우리의 사고가 having much to say,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겁니다. In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상태로 완전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참고로 이때 이 without이 너무 딱딱하게 번역하면 해석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without을 너무 뭐뭐 없이라고 너무 딱딱하게 번역하지 마시고요. 뭐뭐 하지 않고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문법적인 거. 이때 ing가 여기 있는 전치사 having에 껴서 ing가 얘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 얘는 뭐예요? 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기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온 건데 이건 이해가 됐죠? 이 ing한 동작이 누가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앞에 이렇게 여러분의 의식적 사고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도 않고도 즉 모른 채로 이렇게요. 알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ng 나온 것도 어법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얘 때문인 거죠. 얘를 하나만 좀 들어줄까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아주 짧은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 am, 나는 자랑스럽다. 자, 뭐와 함께 이렇게 써주면 이해가 될 거예요. Passing the exam. 난 그 시험에 통과한 게 자랑스러워. 그럼 여기 ing 왜 썼어요? 당연히 여기 오브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렇게 쓰면 내가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시험에 통과한 게. 특별히 언급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Emily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자랑스러워. 에밀리가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 에밀리가 시험에 통과한 게 자랑스러워. 그럼 여기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ing는 얘 때문에 온 거고. 이해됐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If you feel emotionally intense. 여러분이 만약 감정적으로 좀 격앙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intense가 강렬한 이런 뜻이죠. 참고로 이것도 조심하세요. 이 feel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끌고 오는데 이건 약속돼 있어요. feel은 뒤에 형용사 끌고 온다. 선생님 여기 왜 부사 왜 나왔어요? 여기 intense 여기 있잖아요. 여기 형용사. 감정적으로라는 부사가 중간에 껴들어온 거고 얘는 그냥 강조하려고. 감정적으로 강렬하다라고 느낄 때 막 그게 뭐 어떤 슬픔이건 뭐 기쁨이건 뭐든지 간에 그때 you are going to notice an increase. 여러분은 어떤 증가에 주목할 텐데 됐죠? be going to로 뭐뭐 할 거다. in sweat gland
액티버리, 이 땀샘 활동의 어떤 증가, 땀이 증가된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This is, 이것은 특히나, particularly, 특히나 useful, 유용합니다. From a scientific viewpoint. 이 과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한데, 자, 지금까지 나왔던 말이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주네요. 왜냐하면,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because it allows us, 또 이게 allow us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은 to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를 allows, 허락하는데,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뭐 하는 걸 허락하냐? To put an objective value. 야, 이 객관적 가치를 on a subjective state of mind, 주관적 마음 상태로 집어넣는 걸 허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 사실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나만 아는 거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근데 그걸 내 몸의 땀샘 활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감정적으로 격앙됐는지 전기 찌릿찌릿하게 보내가지고 전기가 잘 통하는군, 감정적으로 격앙됐어. 7점, 기쁨 지수 7, 뭐 슬픔 지수 8,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가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이 주관적인 내 감정 상태에다가. 오, 괜찮은 표현이네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죠, 이 말이. We can actually, 우린 실제로 measure our emotional state, 우리의 감정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데 by tracking, 추적하는 것에 의해서요. 전치사 플러스 ing는 뭐하는 것에 의해 전치사 뜻 더하면 되죠. by가 의해서니까. 추적하는 것에 의해서인데 얼마나 여러분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지를 추적하는 것에 의해. 그리고 by running a bit of electricity through your skin.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부를 통해 약간의 전기를 흘려보내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결국 한 번 더 큰 틀에서 turn A into B입니다. A를 B로 바꾸다의 구조, 이렇게 틀을 알고 번역해야 돼요. 그럼 다시. 그래서 우리는 이 주관적이면서도 subjective, 그리고 subconscious, 잠재의식적인 그런 경험, 감정적 강도의 그런 경험을 내가 지금 막 폭삭 소각 수다 보면서 막 감정적으로 막 끌어올라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있는 이 주관적 상태를, 경험을 뭐로 바꿀 수 있냐? Turn A to B, an objective number, 객관적 숫자로, 슬픔지수 8 이렇게. 이해됐죠? 땀 지금 이 정도 나서 전기가 이 정도 통했다. 아니다, 슬픔지수 12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By figuring out. 이 figuring out이 계산해내다 이런 거예요. 혹은 알아내다. 계산해내는 것에 의해서 객관적 숫자로 바꿀 수 있죠. How good, 얼마나 잘, 좋게 여러분의 피부가 at transferring at electrical current. 그러니까 이 전류라고 번역하면 되죠. electrical current. 또 현재적인 전자 이러지 말고 여기서 current가 전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류를 전달하는데 얼마나 좋아지는지,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이해됐죠? 이것을 알아내는 것에 의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바꿔내는 거죠. 다시 한번 뭘요? 주관적, 잠재, 무의식적인 그런 경험, 감정적인 상태에 대한, 강도에 대한 그런 여러분의 주관적, 어떤 무의식적인 그러한 경험을 뭐로 바꾼다? 객관적 수치로 바꾼다. 알아내는 것에 의해. 뭘 알아내요? 얼마나 잘 여러분의 피부가 뭐 잘하는지, 뭘 잘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전류를 transferring, 전달하는 데 있어서 땀이 얼마나 잘 번들번들하게 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더라. 마지막 결론까지 잘 나왔던 글이네요. 됐죠? 자, 모의고사 보문분석 강의 원문은 34번 빈칸 추론 문제였었고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식물도 마치 동물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행동들을 한다라는 그런 소재의 글입니다. 여기도 보면 식물이 냄새와 소리? 냄새는 그렇다 쳐. 근데 소리까지 사용한대요. 어떤 위협에 대해 반응하고 그리고 생존하려고요. 와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 plants, 식물들은요. 와우. can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비록 그게 우리가 아는 것과는 같은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데요. 자, 여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문법적으로. 일단 이건 포괄적인 주제문이고요. 이제 communicate 할 수 있다.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데 이 although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Not in the same way 이거. 자, 여기 이거예요. 원래는 they
are not 정도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하는 그런 의사소통과는 같지 않다 할지라도 인데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특히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언제든지 생략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식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과는 우리가 하는 여기서 이제 do는 여기서도 do가 대신해서 받아주는 동사는 여기 나와 있는 communicate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그 방식과는 그 식물들이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요. 그래서 접속사 뒤에 나오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언제든지 생략 가능하다. 됐죠? 자,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some이 그냥 좋아요. 일부 식물들은 이거야. 일부 식물들은 그냥 some으로 받은 거예요. express their discontent. 요 단어는 이제 불만족이죠. content가 만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discontent 그럼 이제 불만족. 자신들의 그런 불만족을 표현하는데, 불만을 표현하는데 냄새로 표현한대요. 그럼 이제 냄새로 표현하는 얘기 하나 좀 나오다가 글의 이름 바뀌면서 어떤 이제 소리로 우리가 인지 못하는 주파수로 표현하는 얘기 나오면서 끝에 가서 결론 나오는 이런 구조였죠. 그럼 여기 냄새, 여기 scent 체크 좀 해놓고요. 자, 가봅시다. You know, 여러분 그거 알죠? That smell. 그래서 이때 that은 그냥 이거예요. 지시사. 그 냄새 알죠? 그 다음에 이때 that은 여기 있는 smell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that이에요. 됐죠? 다시 한번 여기 있대. You know that 하면서 접속사 that 아닙니다. You know that smell.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냄새 알지? 근데 어떤 냄새? 이때 that은 다시 이 smell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hangs in the air. 공기에 짙게, 그러니까 직역한 매달려 있는 hang. 그러니까 이제 공기에 있는. after you've mown the lawn. 잔디밭을 깎고 나서 그 후에 그 공기 중에 매달려 있는, 공기에 짙게 배어 있는 그 냄새 너 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흙냄새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있어요. 땅 갈고 막 풀 베고 나면 나는 냄새가 있긴 해요. 농사 안 지어본 친구들은 잘 모르나요? 네, 있어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Yeah, 맞아요. That's actually an SOS. 살려주세요. 그런 SOS 소리라면 살려고 얘네들도. Some plant. 자, 여기서 또 글의 이름이 이제 두 번째 이름. 일부 식물들은 앞에서는 그냥 some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그냥 some plants라고 받아줬네요. use sound. 소리를 사용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Yes, 맞아요. 소리를 쓰는데 though, 비록 at a frequency 어떤 여기서 이제 주파수죠. 주파수를 통해서 있긴 하지만 어떤 주파수냐면 we can't hear,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주파수를 통해서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 소리인 거죠. 그럼 여기도 though라는 접속사 뒤에 it is 정도가 생략돼 있는 거겠죠. 이런 거 좀 눈에 들어오죠. 자, 계속 갑니다. Researchers experimented. 자, 연구자들이, 조사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뭘 가지고 어떤 식물들과 마이크로폰,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To see 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이때 see는 본다라기보다는 알아보다 이런 거예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 이때 if는 뭐인지 아닌지 실험을 했어요. 자, 그들이 could record any trouble codes.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특정 주파수를 녹음하나 안 하나, 이제 소리를 내나 안 내나 조사를 해본 겁니다. They found, 당연히 여기서 they도 이 연구원들이죠. 연구원들이 발견을 했는데 plants, 식물들이 produce a high frequency clicking noise. 이 클릭이 딸깍하는 소리거든요. 굉장히 높은 그런 주파수에 딸깍하는 소음을 낸답니다. 와우. When stressed, 여기서도 when they are stressed예요. 여기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는 거 벌써 세 번째 나왔네요. 그 식물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됐죠? 막 누가 잘려가거나. 그리고 이 식물들이 can make a different sound. 좀 다른 소리들을 낸대요. For different stressors. 좀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잘려나갈 때 나는 에익 하는 소리랑 식물이 싫어하는, 식물을 잡아먹는 다른 초식동물이 나올 때 나오는 에익 하는 소리랑 뭔가 소리가 막 다 다른가 봐요. The sound. 그리고 여기 구조도 좀 잘 보실까요? 여기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The sound가 주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고 difference가 동사입니다. 됐죠? 그럼 방금 앞에 봤던 8번 문장이나 이어지는 9번 문장이 끼워넣기 문제도 괜찮은 게 위치 문제. 이 8번 문장에 대해서 9번 문장이 이어지는 설명이죠. 즉 그 소리가 근데 어떤 소리냐면 어떠한 식물이 makes,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When it is not getting watered. 물을 받지 못할 때, 즉 말라 죽어갈 때 식물들이 내는 그 소리가 differs, 다른데
from the one 그 소리와 다릅니다. 여기서 the one이 지칭하는 건 그 소리인 거예요. 어떤 소리와 다르냐면 it'll make when a lip is cut. 나뭇잎이 잘릴 때 내는 그 소리와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요. 그럼 8번, 9번 문장 이어지면서 however, 그러나 자, 여기서 또 놀라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식물도 동물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보통 풀 같은 거 편하게 이렇게 뜯어 먹기도 하고 뭐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뜯어 먹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식물들이 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걸 한다는 얘기가 상상해 보면 좀 끔찍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동물을 꺼리낌 없이 죽이지는 않잖아요. 꺼리낌 없이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식물이나 채소 같은 거 딸 때는 어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따잖아요. 근데 이 글에 따르면 얘네들도 이러고 있는 거니까 뭐야 나 그동안 살인을 했던 거야? 내가 토마토 난 토마토 연쇄 살인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안심시켜주면서 그러나 끼워넣기 위치문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나 it is worth noting 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be worth ing에서 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experts 전문가들이 don't think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plants 식물들이 are crying out in pain 고통 속에서 하고 소리 지르는 거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래요. 걱정하지는 마. 즉 it's more likely 자 be likely 하게 되면 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these reactions 이렇게 막 높은 주파수를 내고 아니면 이상한 냄새를 내고 하는 이러한 반응은 마치 knee jerk 우리가 이제 무릎 반사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반사 툭 하고 이렇게 툭 치면 툭 하고 올라오는 거 그냥 무조건적인 반사예요. 뭐에 대한 생존에 대한 활동에 대한 그냥 본능적으로 뭐가 옆에서 잘리면 옆에서 그냥 주파수가 삑 하고 나오고 그냥 뭐가 이렇게 잘려나가면 냄새가 팍 하고 나오고 그냥 마치 조건 반사처럼 죄송합니다. 무조건적인 반사처럼 그냥 생존 본능으로 나오는 겁니다. 너무 막 얘가 막 이 동물처럼 인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고통 속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너무 나는 상추 연쇄 살인마야. 막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Plant 식물들은요. are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이고요. And their main objective 그들의 주요한 목적은 이때 objective는 목적은 is to survive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실제 빈칸이 있던 문장이 그래 결론이죠. Scents sounds 이 향기, 냄새와 소리가 are their tools 그들의 도구인 거예요. 자 뭐에 대한 defending against things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지키려는 어떤 것들에 대항해서 지키려는 might harm them에서 이때 됨이 식물인 거죠. 앞에 연구원들하고 좀 비교가 되죠. 그 식물들을 해롭게 하려는 어떤 것들에 대항하려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렇게 여기 there도 식물들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 연구원들 지칭했던 거랑 식물 지칭하는 것도 구별을 좀 해 주시고요. 복습 꼼꼼히 합시다.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이제 원문은 무관한 문장 고르기였고요. 무관한 문장은 2번이었나요? 그거 배제해버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감정적 연결의 중요성인데 이 독자, 청자와 그리고 그 등장인물 사이에 있어서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 위해 여기도 예시로 나왔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다가 특히 이제 액션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주인공이 쏘는 총에 의해서 아니면 다시 그 악당이 쏘는 총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긴 죽는데 그냥 영화에 1초 나오는 사람 죽었다고 우리가 눈물 톡 흘리면서 크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다시 주인공이 사랑하는 어떤 어쨌든 메인 캐릭터가 죽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을 일으켜내려면 유대감, 독자와 이 청자와 이 등장인물 사이 유대감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끝에 가서 결론이 아주 강하게 나오죠. What does it mean?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For character, 등장인물이 자, to 앞에 for가 나오면 주어처럼 등장인물을 위해 이러지 말고 등장인물이 to be a hero, 주인공이다, 영웅이다 as opposed to a villain. villain은 약간 좀 우리말처럼 쓰는데 밑에 별표 치고 나오긴 했네요. 악당과 대비하여 영웅이다, 주인공이다 라는 거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예술적 혹은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묘사, 기술 속에서 It's essential. 자, 그게 필수적인데요. For the author, 작가가 to establish a positive relationship. 그 주인공이라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프로타고니스트도 밑에 별표치고 나왔죠. 주인공과 이 청중들 사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보통 이제 좀 좋은 사람이다. 주인공의 시선으로 영화가 쫓아가는 거니까 이런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해줘야 되겠죠. 됐죠? In order to만 나와도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게 되면 얘를 그냥 주어처럼 즉 비극이나 불운이 주어처럼 번역하시고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는 to draw out an emotional response in viewers 시청자들에게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엑스트라가 지나가는 차에 치여가지고 죽어도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고 바로 주인공 어디 쫓아가나 주인공이 차 몰고 가다가 뭐 자기 납치된 딸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면 1, 2, 3 다 봤는데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우리는 주인공의 시선만 쫓아가지 주인공이 차로 치여가지고 수많은 엑스트라들을 막 몇 명을 깔아 뭉개고 막 팔다리를 삐틀고 막 총을 쏘고 하더라도 관심도 안 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인공이 막 뭐 예를 들어서 조금만 고통을 당해도 우리도 이러면서 보는 것처럼 즉 비극이나 불운이 감정적인 반응을 시청자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draw 끌어내기 위해서는 the character 그 캐릭터가 등장인물이 must be adjusted 조정되어야 하겠죠. 캐릭터가 지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정되는 거니까 여기 조동사 뒤에 수동 걸려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So as to도 뭐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in order to와 똑같은 뜻이죠. So as to be recognizable 뭔가 인지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 친구라거나 적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려면 됐죠? 아니면 이제 어떤 막 악당이 막 처참하게 당해 그럼 우리가 후 하면서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그게 또 이유가 뭐예요? 등장인물 엑스트라 1초 나온 사람이 총 맞아서 죽었다고 야호 신난다 이러지도 않잖아요. 이해됐죠? 감정적으로 전부 다 좀 조정이 돼야 된다. 우리하고 감정이입이 좀 되게끔 서사가 이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웨더리 나와서 뭐 이건 아니건 간에 그러한 묘사가 너무 허구적이건 아니면 너무 다큐건 간에 되죠? 너무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허구적으로 하건 아니 정말 너무 진지하게 다큐가 되든지 간에 we must feel 우린 반드시 느껴야 하는데 the protagonist 이 주인공이 is someone 어떤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인공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어떤 감정을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되는 거죠. 참고로 몇 번 얘기했는데 또 우리 책에서는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지에서는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고 뒤에 뭐뭐의라는 소유격이 빠진 채로 지금처럼 명사 동사 구조가 대부분 이어집니다.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ich나 죄송합니다.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보통 관계대명사 that은 주격이나 목적격 자리에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who나 which를 대신해서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뭐의란 말이 빠진 채로 명사 동사가 이어지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whose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who 이런 거 that 이런 거 못 써요. 그럼 다시 한번 그 사람의 그 등장인물의 행동이 그다음 benefit이 동사로 쓰인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이익을 주는 혜택을 주는 그렇게 반드시 느껴져야 됩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 즉 그 주인공이라는 건 protagonist라는 건 뭐뭐인데 아니면 뭐뭐일 건데 뭐뭐이다는 너무 단정적이니까 우던 살짝 약간 힘 빼고 살짝 뭐일 수는 있어요. 뭐이다 내지는 뭐일 수도 있어요. 뭐일 수 있어요. worthy companion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동료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나의 동맹관계 ally 이랬죠. 나의 소중한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연결이 됨을 느껴야 되겠죠. Violent action films, 우리가 말하는 액션 영화, 폭력적인 액션 영화들은요 종종 채워져 있어요. Dozens, 수십 명의 incidental deaths of minor characters. 여기서 minor 캐릭터가 단역, 엑스트라의 그건 순전히 그냥 총알만 스쳐 지나가봐도 죽어버리는 이런 수많은 의미 없는 계획적이지 않은 무계획적인 그냥 우연적인 따라라라라 이러한 죽음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근데 그 캐릭터들은 어떤 캐릭터예요? Draw leader 이때 leader는 부정어예요. 응답을 거의 끌어내지 않죠. 우리 청중들에게 있어서 누가 단역 하나 죽었다고 막 1초 나온 사람 죽었다고 감정이입하고 그래요.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죠.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주인공만 쫓아가는 거죠. 즉, in order to feel strong emotions. 자, 다시 한번 최종 결론. 이렇게 강력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the audience, 이 청중은
시청자는, 관객은 must be emotionally invested. 감정적으로 직역하면 투자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감정적으로 관여되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의역을 할게요. In a character, 그 캐릭터 속에요. As either a ally, 나의 동료이건, 너네 동료가 될 그 동료건, 아니면 enemy, 나의 그 적이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서사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얘기를 했네요.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6번 순서 문제였었는데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개념 없이 어떤 사고할 수 있는 이 동물에게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없어도 이미지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어떤 동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사고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좀 보여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다람쥐를 좀 예로 들었는데, 선생님도 이제 글 수업 준비하면서 얘를 조금 하나 정도 더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뒤에 가서 이제 하나, 다람쥐 가지고 이제 예를 좀 들었으니까, 원숭이 가지고 이제 예를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let's assume.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최소한, 이런 증거가 지금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 최소한 어떤 동물들은 capable of thinking, 생각할 수 있다, 사고할 수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언어가 없이도요. 되죠?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고 있는 댕댕이, 강아지들,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 있죠, 집사님들,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들, 얘네들이 언어는 없어도 우리 댕댕이 친구들이, 우리 이 고양이, 고냥이 친구들이 됐죠? 계란 인간 그러면서 나를 거의 부려먹고 있는, 나를 집사처럼 고용하고 있는 이 고양이 친구들이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할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됐죠? 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개념을 가지고 있다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 글이. 자, 무슨 말인지 계속 봅시다.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이게 꼭 제 전체 주제고요. 꼭 의미하는 건 아닌데, mean, they, 그 동물들이 방금 생각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최소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꼭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좀 많이 놓쳤죠? for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때 for는 because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요. 그 해설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몰랐던 친구도 꽤 많죠.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wow, for는 because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사고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글은 사고,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개념과 동물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좀 구별을 해서 사고는 할 수 있지만 동물들이 개념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고는 할 수 있는데 개념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개념이 있다라는 건 좀 부연 설명 해버릴게요. 그냥 끝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버릴게요. 개념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통점을 분류를 한다거나 묶는다거나 차이점을 나눈다거나 분류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동물들이 먹이를 쫓는 생각은 할 수 있어. 제가 저렇게 도망가고 있구나. 내가 저 먹이를 쫓아야겠다. 이런 사고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숨어서 어흥하고 잡아먹어야지. 이런 사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얘가 이해됐죠? 근데 이게 사슴인지 사람인지 내가 지금 잡아먹으려는 게 처음 보는 어떤 생명체인지에 따라서 내가 이걸 먹을지 말지 접근할지 말지 아니면 공통점대로 분류하고 나누고 차이점대로 나누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니 사고를 한다고 해서 개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자. 개념이 없어도 분류하는 능력이 없어도 이해되죠? 사고는 할 수 있다. 생각은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단순히 이미지화 시켜서 그 순간 반응할 수는 있으니까. 자,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갑니다. We can imagine, for instance. 우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A squirrel, 어떤 한 다람쥐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람쥐가 어떤 다람쥐냐면 who's planning, 지금 계획 중인 거예요. How to get from the branch she's currently standing on to a branch from the tree in front 이렇게 해서 from A to B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get이 가다의 뜻이에요. 은근히 get 다음에 이렇게 공간적 개념이 나오면 가다의 뜻인 걸 꽤 모르더라고요. get은 가다의 뜻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다람쥐가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 위에 서 있어요. 띵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도토리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지, 근데 어떤 가지예요? 그녀가 현재 지금 서 있는 그 가지 위에서 저쪽에 있는 저 가지로 from the tree in front 앞에 있는 그 가지로 내가 어떻게 가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계획 중인 다람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뭐 그러면 어떻게 가지? 갔다가 띠용 하고 뛰어서 저쪽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to do this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튀어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자, to do this 이걸 하기 위해서 이쪽까지에서 저쪽까지로 넘어가기 위해 in principle 자, 이론상 그녀는 doesn't need a concept of a branch. 이 말 참 좋네요. 가지라는 것의 개념이 필요하진 않죠. nor 또한 concept of tree 나무라는 것의 개념이 필요하진 않죠.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냥 얘네들은 뭐예요? 내가 지금 땅을 짚고 서 있는 공간이라는 하나의 생각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나무고 저게 가지고 저거는 구멍이고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분류를 못 한다고요. 이게 조금 이해됐나요? 개념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다람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이곳에서 여기 있는 이 공간에서 저기 있는 저 공간으로 간다는 거죠. 되죠? It might be enough. 그건 아마 충분할 겁니다. For her. 자, 또 앞에 to 앞에 for가 나면 주어처럼 이 다람쥐가 to have, for example. 예를 들어 또 중간에 껴 있고요. 그 실제로 이제 이거 가지고 위치 문제가 나왔었죠. 문장이 나왔었죠. The ability,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뭐 할 능력이냐면 to think in images, 이미지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는 하는 거죠. 하지만 개념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되죠? To make a mental map of the tree, 즉 나무의 머릿속에 정신적 지도를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이냐면 she can imagine 그녀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try out different routes 이쪽 루트로 가야 되겠다 이쪽 루트로 가야 되겠다 저쪽 루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념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분류하고 저쪽 나무는 자작나무고 여기는 단풍나무고 이런 생각 없다고요. This doesn't imply 그래서 이게 암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여기 이렇게 one 여기 이렇게 two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not A but B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개념이 없다.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단순히 뭘 암시하는 거냐면 they don't need them. 이때 them이 이 개념입니다. 지칭 조심하시고요. 개념이 필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For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이러한 사고, 뭐 concrete 단단한 구체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 콘크리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건물 할 때 그 콘크리트. 그래서 콘크리트는 단단한 구체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딱 개념이 필요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냥 사고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또 나왔네요. 또 to 앞에 for가 나와서 주어처럼 for us 우리가 to be able to say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고 맨 앞에 to로 출발하면 이때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has concept 개념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we have to show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데 not just but also 근데 이것도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또 얘기할게요. 우리 제자님들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허구한 날 백날 첫날 했다고요. Not only A but also B. 이거 딱 좋네요. A뿐만 아니라 B도, A뿐만 아니라 B도. 이건 이제 우리가 사고한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걸 무슨 글자로 이미지로 외워가지고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고 앉아있으면 이걸 이해한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고요? 선생님 저 이거 개념이 있는데요? 아니요, 너 미안한데 너 개념 없어. 이것만 알고 있었으면. 이걸 살아있는 언어로 본다면 only와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더라도 똑같이 번역할 수 있어야죠. 얘네들이 전부 다 only와 똑같은 뜻인데 근데 여기 only 대신에 not just 와버리면 갑자기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해석을 못하면 미안한데 너는 그냥 이걸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사고만 하고 있었던 거죠. A뿐만 아니라 B도 개념을 한 건 아니죠. 근데 이 only 대신에 only 뭐뭐만, 뭐뭐도, 오직 뭐뭐만이라는 의미를 가진 just, simply, merely와 호환해서 쓸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이걸 이제 개념으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학도 똑같지 않나요?
그냥 계산식 하나, 공식 하나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 이게 개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념을 이해했다라는 건 이걸 마치 레고 조립하는 것처럼 넣었다 뺐다 끼웠다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다양한 공식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고,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상황에서 저런 공식들을 활용해서 적용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연결되는 게 개념이 있는 거죠. 이해됐죠? 개념이 있다는 말이죠. 조금 더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동물이 개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녀가 단지 사고한다라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녀가 특정한 종류의 특정한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 갔나요? 네, 특정한 능력, 여기 형광펜,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아마도 이제 분류하고 공통점 찾아내고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말로 좀 예시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계속 복습하시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되죠?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원문은 37번 순서 문제였었고요. 여러분의 무릎이 열리라고 있다. 그래서 여기 스퀴징을 좀 이따 이제 압착이라고 이제 번역을 좀 어렵게 하던데, 그 짜내는 거, 이렇게 마치 이제 스펀지처럼 쭉 짜냈다가 다시 쫙 하고 윤활액이 들어오고, 다시 윤활액이 들어왔다가 다시 우리가 무릎에 힘을 딱 줘서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 다시 쭉 하고 짜냈다가 다시 쭉 하고 빠지고, 이거 쭉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한 전형적인 설명문 구조의 글입니다. 그래서 과정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글이었으니까 원문이 이제 순서 문제였었는데요. 위치 문제로 변형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네요. 자, 그래서 연골이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게 캐탈리시라고 나오죠. 그래서 연골이 이렇게 이 joint fluid가 이제 이 윤활액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무릎에 있는 윤활액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이 걸으면서 이 압력에 견디는, 여기서 이제 withstand가 견디다의 뜻인데 그런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관절은요, 특히나 중요합니다. For the healthy functioning of a joint. 이때 이제 joint가 관절이죠. 죄송합니다. 연골이, 죄송합니다. 이게 관절이고 이게 연골이고, 연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선생님 아까 여기 읽으면서 혹시 연골이라고 했나요? 관절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방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연골입니다. 네, 다시. 자, 연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어떤 이 관절의 기능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if that joint, 그 관절이 bear 견디는 거예요. weight, 무게를 견디고 있다면 여러분의 무릎처럼. 그럼 지금부터 이게 도입부였고 여러분의 무릎 관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갑니다. Imagine for a moment. 잠시 동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고로 아까 선생님이 이제 원문이 순서 문제였었고 전체적으로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니까 이걸 만약에 변형한다면 위치 문제, 끼워넣기 문제 괜찮다, 가장 보편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나 얘기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어휘 문제도 괜찮습니다. 동작들의 관계들이 뭐가 방출된다, 분출된다, 이렇게 짜낸다, 압착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동작들에 대한 반이어 어휘 문제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법문제는 늘 가능성이 있고요. 알겠죠? 자, 잠시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이때 대신 여기 있는 모먼트와 아무 상관없는 imagine that입니다. 이거 문법 조심하시라고 했고, 요거는 잠시 동안은 중간에 껴있는 거고요. You are looking into. 여러분이 이제 투시경, 내시경처럼 안을 꿰뚫어 본다 해서 looking into를 쓴 거예요. The inner working of your left knee. 여러분의 왼쪽 무릎의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안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As you walk down the street.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 그러는 동안 이렇게요. 여러분 왼쪽 무릎을 투시경 들어가고 틱 하고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When you shift your weight. 여러분의 무게를 옮길 때요. From your left leg. 여러분의 왼쪽 무릎에서, 왼쪽 다리에서 to your right, 오른쪽 다리로 걸어가면서 무게가 옮겨질 때, 바로 그때 the pressure on your left knee, 왼무릎에 있던 그 압력이 is released.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어휘 문제 내는 거죠. 압력이 들어가냐, 압력이 빠지냐. 당연히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왼쪽에 있는 압력은 쫙 하고 빠지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의 연골이, 왼쪽 무릎에 있던 그 연골이 then drinks in, 마치 사람처럼, 마치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연골, 이 윤활액을요. 그렇죠.
synovial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안 해도 되고요. 이 fluid는 좀 알아둘까요? 이게 이제 액체를 얘기하는 건데 윤활액을 통째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흐름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fluid는 좀 외워두세요. 근데 in much the same way, 자, 뭐뭐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인데 뭐와 마찬가지로 방식이냐면 a sponge, 아하, 우리가 말하는 그 스폰지가 sucks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바로 그 액체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것이 물속에 놓여졌을 때 그럼 여기도 it is put in water예요. put은 pp 형태도 put이니까 put 그대로 쓴 거고요. 그럼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통째로 생략이 가능하니까 when it is put에서 it is가 생략된 채로 물속에 놓여졌을 때 이때 put이 수동인 거예요. 물속에 놓여졌을 때 액체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 sucks up 이런 거 빨아들이냐 뱉어내냐 이런 것도 반영 문제 괜찮겠죠. When you take another step, 또 다른 걸음을 한 걸음 떼고 and transfer the weight back, 그 무게를 다시 되돌려줄 때 onto your left leg, 여러분 왼다리로 걸어서 다시 이제 왼쪽으로 딱 무릎을 이동할 때, 무게중심이 이동할 때 much of the fluid, 그 많은 윤활액이 squeezes out of the cartilage, 여러분의 연골로부터 squeezes, 짜내져서 나오는 겁니다. 쫙 하고 이렇게 다시 이해됐죠? 압착하는 거죠. 연골이 쫙. 그리고 다시 쫙. 이거 어휘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이 얘기입니다. This is squeezing of joint fluid into and out of the cartilage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법 내기도 좋은 게 this squeezing이 주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착하는 것은 이러한 압착은 이게 주어고 여기 helps가 동사입니다. 됐죠? 그다음 helps의 쓰임이 또 나왔죠?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은 이렇게 동사 원형이나 내지는 투부정사로 나타낼 수 있는데 투도 괜찮고 동사 원형도 괜찮고 헷갈리게 어떻게 출제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s를 붙일래 말래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또 우리 순진한 제자님들이 앞에 주어다 이따면 단수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시 왜 주어예요? 앞에 목적어인데 얘가 주어죠. 예, 알겠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관절에 있는 이 윤활액이 무릎에 있는 그런 연골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러한 압착은 됐죠? 쭉찍 하는 이 압착은 helps 도움을 주는데 도와주는데 그 연골이 respond to the up and on pressure of walking 이 걷는 동안에 그 무릎에 압력이 가해졌다 빠졌다 하는데 대응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Without breaking under the pressure. 압력에 빡 부러져 버리지 않고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무릎에 윤활액이 없어. 그럼 한번 그 힘이 가해질 때마다 빡 하고 때리겠죠. 그럼 그때마다 뭐 연골이 바로 부러져 버리지 않겠어요. 이해됐죠? 연골에 윤활액이 있어야 부드럽게 매끄럽게 쭉쭉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이해됐죠? 자, 네. 그러면서 최종 마무리가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제로 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conclusion, 결론을 담고 있는 거기도 하니까 형광펜 정도는 하나 잡아 두시기를. 어법적인 것도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되죠?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원문은 38번 위치 문제였었고요. 아이들에게 도덕적 어떤 이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상호관계,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직접적인 가르침보다. 애들하고 놀면서 배우는 게 최고다라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자, 피아제 선생님은요. Put the same amount of water, 똑같은 양의 물을 into two different glasses. 두 개 서로 다른 유리잔 안에 넣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길다란 거, 하나는 좀 넓적한 거. 양은 똑같고요. A tall, narrow glass. 하나는 되게 얇고 긴 거. 그리고 하나는 a wide glass, 넓은 잔. 그리고 나서 ask kids, 애들에게 물었죠. To compare two glass, 요청했죠. 이때 ask는 요청하다가 좋겠네요. 두 잔을 좀 비교해보라고. 근데 이제 미리 얘기하면 이건 비유적으로, 물잔을 먼저 비유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도덕성 역시 마찬가지다. 글의 전체적인 전개 방식은 비유를 통한 요지 전달 패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리잔 얘기가 끝나고 글의 흐름이 바뀌는 그 부분이 주제이기도 했고, 위치 문제로도 연결이 됐던 거죠. 자, 갑니다. Kids younger than 6 or 7, 한 6, 7살 이하의 아가들은요, usually say,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e tall, narrow glass, 애들 눈에 얇은, 더 긴 그런 잔이
now holds more water. 더 많은 물을 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레벨의 그 물의 수위,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위가 더 높으니까. 애들 눈에는 그래 보이니까. And when they are ready.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준비가 됐을 때 they figure out.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The conservation of volume. 아, 그 부피의 보존. 이걸 별표를 줬던 것 같은데 외우세요. conservation. 그리고 conversation 아닙니다. 대화 아니에요. 부피가 대화를 갑자기 왜 해요? conversation 아니고 conservation. 보존. 그 부피 보존에 대해 알게 되고 스스로 뭐함으로써 just by playing with cups of water. 그냥 물컵 가지고 놀다 보면 뭐야 똑같은 거네. 이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물컵 얘기 신나게 해놓고 피아제 선생님은 argued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거죠. 이제 여기서 글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요지가 나왔던 거고 이거 이제 위치가 나왔던 거죠. 이 도덕성, morality,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가 is like their understanding of those water glasses. 이러한 물에 대한 이 물잔에 대한 이해와 똑같다. 전형적인 비유를 통한 요지 전달. 즉, we can't say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It's innate. 이것도 별표 치고 나왔는데 고3쯤 되면 어차피 외워야 될 단어니까 외워보세요. 타고난. 그게 타고난 거다. 아니면 kids learn it. 아이들이 그걸 배우는데 directly from other.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거다. 라고 직접적으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요.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저렇게 leather가 앞에 나온 부정어구를 바탕으로 그렇죠. 위치 문자로 짝으로 이렇게 참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용편 쫙. 주제이기도 하고요. It is self-constructed. 스스로 만들어지는데 as kids play with other kids. 다른 애들하고 놀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거 도덕성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물잔도 이렇게 물의 부피 같은 것들도 아이들하고 놀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전형적인 비유를 통한 요지 전달이죠.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 즉 taking turns, 이제 take turn이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in games. 게임 안에서 이 차례를 취하는 것이 차례대로 게임하는 것이 ing가 주어니까 is 나와 있죠. It's like pouring water back and forth between glasses. 유리잔 사이에 이게 물을 넣었다 뺐다, pouring 쏟아 붓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러면서 최종 마무리. Once kids, 일단 이때 once가 일단 뭐뭐 하면이죠. 아이들이 일단 한 5, 6살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then playing games and working things out together까지가 주어네요. 게임을 하고 함께 이렇게 저렇게 협동도 해보고 하는 것이 help them, help 목적어 동사원이요. 그들을 도울 건데 learn about fairness, 이 공정함에 대해서 배우게 할 겁니다. far more effectively, 훨씬 더 효과적으로. 뭐보다 여기를 빈칸으로 역으로 내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이걸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주제를 빈칸 뚫는 건 너무 식상하니까 다시 한번 뭐 하는 게 게임하고 그냥 함께 협동하는 게 아이들이 이런 이 공정함에 대해서 훨씬 더 배우는 걸 도움을 줄 거다인데 뭐 하는 것보다 어른들로부터 뭔가 가르침을 얻는 것보다 하니까 여길 역으로 글의 주제하고 정반대인 여길 빈칸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아주 간단했고 글의 전개 방식이 뭐였다고요? 비유를 통한 요지 전달. 요지 전달 글의 흐름이 바뀌었던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결론까지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39번 위치 문제였고요. 참 선생님 이제 이 시골 출신으로서 완전 공감합니다. 선생님은 에어컨을요, 고등학생 때까지 에어컨이 없는, 선생님 이제 기숙사에 살았는데 에어컨이 없는 방 안에 기숙사에 살았고요. 이 기숙사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 뭐 에어컨은 당연히 없었고 선풍기가 딱 2대 있었는데 그 방 안에 12명이 살았어요. 네? 방에요? 방인데요? 네. 여러분이 지금 있는 학교 교실의 절반 정도 되는 공간 안에 12명이 살았습니다. 감옥이야, 뭐 죄졌나? 그러니까요.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왔던 것처럼, 뭐, 그늘진데 잘 찾아서, 뭐, 또 오래된 건물 안에서 또 나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에어컨이, 전통의 지혜를 좀 무시하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마지막에 이 글 전체를 잘 압축을 잘한 표현이 있어서 마지막 문장 미리 형용 좀 쳐놓을까요? 좀 이따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우리 에어컨이 보통 보면 한 5월쯤부터 우리가 키게 되는데 이 캐리어 선생님 에어컨을 발명하신 분이죠. 그분을 항상 감사하게 되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줄여서 에어컨이라고 그러죠. 에어컨의 그런 상승이라고 너무 직역하지 말고 그 부상은요. accelerated. 자, 가속화시켰는데, 요런 것들 이제 단어 잘 보시고요. 그 어머니, 아버지 자동차 보면 악셀이라고 하는 그 악셀이 이게 accelerated. 가속시켰는데, the construction of sealed boxes. 그러니까 이게 밀폐된 상자. 상자가 비유적인 표현이죠. 건물. 밀폐된, sealed가 이게 봉인된 걸 얘기합니다. 밀폐된 건물의 그런 건설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에어컨은 공기가 밀폐돼야 돼요. 에어컨 켜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가 밀폐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통 덕트라고 말하는, 밑에 별표 치고 나왔죠. 덕트라고 말하는 이 에어컨 관을 통해서만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밀폐된 공간 안에, 이 건물 안에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웨어리 꾸며주면서 그 건물의 유일한 공기 통로는 is through 뭘 통해서 있냐면 the filtered duct of air conditioning unit. 그러니까 에어컨의 그러한 이 공기 정화된, 필터링된 그런 덕트를 통해서입니다. 배관을 통해서만 차가운 공기가 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그래요. 비판하듯이 얘기는 했지만 그래야 시원하니까, 그죠?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꼭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봅시다. Look at any old building in a hot climate. 뜨거운 기후 속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 한번 보세요. 그게 시칠리아에서건 마라케슈이건 아니면 테헤란이건 한번 보세요. 다 뜨거운 곳에 있는 건물들인데 좋아요. Architects, 이 건축가들이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shade, airflow, light colors. 자, 그늘과 공기 흐름과 그리고 이게 라이트가 밝은이에요. 밝은 색깔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었죠. 이걸로 건물을 충분하게 시원하게 했다는 거죠. 이때 they가 이 건축가들이 oriented building, 이때 oriented가 방향을 잡은 거예요. 건물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To capture cool breeze, 시원한 산들바람을 좀 딱 잡고 포착하고, block the worst heat of the afternoon, 오후에 가장 뜨거운 열기를 좀 차단하려고 위치를 잘 잡은 거예요. 공기가 통하면서도 오후 되면 보통 이제 2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가 가장 뜨거우니까 그 시간에 햇살을 피하는 뭔가 이제 그런 위치를 잡은 거죠. They built with thick walls. 두꺼운 벽으로 건축물을 지었고요.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White roofs and transom도 밑에 별표 치고 나왔죠. 그러니까 흰색 지붕, 그러니까 밝은색 아까 얘기했던 그 색깔로 검은색으로 하면 모든 빛을 담수한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여름에 타 죽죠. 그래서 흰색 그런 이 지붕과 그리고 이 문 위에 나 있는 이런 이제 이 창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창 이런 것들로 지었어요. To encourage airflow, 공기 흐름을 encourage, 장려하고 촉진시키려고 이런 것들 다 어휘 문제도 괜찮겠죠. encourage냐, discourage냐, 오케이 이런 것들은 다 공기를 흐르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장 구조도 미리 조심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고 여기 knows가 동사입니다. 누구라도 anyone who에서 anyone이 주어고 여기 knows가 동사고요. 하나 더 anyone who는 누가 됐든지 간에 하면서 whoever 정도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다시 여기 안에 이제 가볍게 1번, 2번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냐면 몇 분이라도 보내본 사람. In a mud house, a mud brick house in a Tucson. 이 투시안 지역에 있는 이런 이제 이 진흙으로 된 진흙벽으로 된 집에서 몇 분이라도 보내본 사람. 아니면 걸어본 사람, 아주 쉐비아에 있는 오래된 쉐비아에 있는 아주 오래된 이 길거리를 걸어가 본 사람은 누구라도 knows, 알고 있습니다. How well, 얼마나 잘 이런 건축물들의 방식이 작동하는지. 여기다가 굿 쓰지 않도록 이건 알죠? 그러면서 혹시 모를 거 알려주는 거예요. 굿은 형용사, 굿의 부사 형태가 well인데 작동한다에 대한 이 동사에 대한 수식어니까 부사 well이 정답인 겁니다. How well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 뿐이에요. 얼마나 잘 이런 건축 방식이 작동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엄청 시원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But 그러나 all this wisdom, 이러한 모든 지혜가, 그 다음에 여기 all wisdom이 주어고요. 또 is가 동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심하시고, 특히나 여기 중간에 껴있습니다. 이런 거 구조 잘 보세요. 이러한 모든 지혜가 about 뭐에 관한 지혜냐면 how to deal with heat, 어떻게 열을 다루고 처리할 건지, 다루고 처리하다에 대한 이런 모든 지혜가, 근데 그 지혜가 축적된 거니까 accumulated, 수동,
Over centuries of a practical experience. 실질적인, 실용적인 그런 경험과 함께 수세기 동안 축적이 된 동사 아니에요. 과거분사. 축적된 이런 모든 지혜가 됐죠? It's all too often ignored. 이런 거. 너무나 자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되는 거죠. 이 지혜가 수동까지 무시되어집니다. 이거 큰일이다. 너무 에어컨만 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이제 에어컨을 없앨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최종 결론 참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형광펜. 그래서 여기를 빈칸 내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In this sense, 이런 면에서 air conditioning, 에어컨은요 또 나왔네요. not just인데 또 이번 기회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앞선 질문에서 not only 대신에 not just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었죠. 한 발 더 나가서 버덜수 할 때 이 벗을 호환해서 대신해서 세미콜론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세미콜론은 즉이나 그래서와 같은 순접도 되고 그러나와 같은 역접도 돼요. 놀라운 친구예요. 여기서는 벗을 대신해서 세미콜론을 쓴 겁니다. 뭐 세마이콜론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개인적 편안함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망각의 기술이기도 하다. 여기서 망각의 기술,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망각의 기술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앞문장의 내용, 아까 방금 8번 문장의 내용 뭐 되고 있다? 과거의 모든 이 더위를 다뤄냈던, 처리했던 이런 기술이 지혜가 무시되고 있다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이게 의미하는 문제를 물어봤을 때는 8번 문장을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캐리어 선생님 만세를 외쳐봅시다.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40번 요약문 완성 문제였었는데 여기서도 이 선형적 linear thinking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사고, 자, 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선형적 사고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문제 해결하기 있어서 창의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약문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익숙한 문제는 선형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좋지만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창의적, 정해진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마구잡이로 뭐? 그게 맞아? 하는 그런 방식대로 내지는 거꾸로라도 아예 밑도 끝도 없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도 이제 뭐 좀 이따 잠깐 할 얘기인데 지금 먼저 살짝 하면 학교에서는 linear thinking, 이 선형적 사고, A해서 B해서 그래서 C하다.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험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보통 이제 내신 대비 차원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들이요. 선생님도 그런 문제들을 이제 삶에서 부딪히고 있고요. 이제 살아보면서 답이 없는, 정해져 있는 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경험을 우리가 내 인생 나이만큼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플러스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책과 영화를 많이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책을 좀 더 선호하는데 영화도 좋고요. 심지어 그 책이 만화책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적이지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은 얘기지만 비선형적, 창의적 사고를 많이 하고 싶잖아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바로 가볼게요. In the course of trying, 어떤 과정 속에서 in the course of trying to solve a problem,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시도하려는 과정 속에서 with an invention, 어떤 발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you may encounter a brick wall of resistance. 여러분이 벽돌로 된 벽을 마주할 건데 바로 저항이라는 벽을 마주할 겁니다. 이거 안 풀리네? 야, 이거 답이 없네? 이런 상황에 마주할 거예요. When you try to think your way logically. 여러분의 방식을 논리대로 사고하려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할 때요. Through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해서요. 맞아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글은 이렇게 두 가지 소재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는 글이잖아요. 선형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성적, 합리적 사고, 정해진 대로 하는 사고, 그리고 비선형적 사고, 창의적 사고. 당연히 이쪽이 플러스인 겁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것 중에 다른 하나는 문제로 내기도 좋아요. 이건 다시 한번 논리적 사고고 이 글에서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정해진 문제 풀 때만 좋다는 얘기예요. Such logical thinking, 그러한 논리적 사고는 is a linear type of process. 직선형, 선형의 과정이고 그런데 그것이 uses our reasoning skills, 우리의 어떤 논리적, 이성적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이건 전부 다 지금
정해진 문제 풀 때만 좋다는 얘기입니다. This, 이것은요, works fine, 잘 작동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이때 this, 이번에는 this가 주어져. 왜냐면 여기가 동사로 쓰이면서 s가 붙었잖아요. 그럼 this를 주어로 본 거겠죠. 단수니까 동사 s를 붙인 거죠. 만약에 this work 이렇게 나왔으면 이러한 일은 이렇게 번역했어야 되겠죠. 이제 구별되죠? 오케이. This, 이것은 works fine, 잘 작동합니다. 뭐 할 때만? When we operating in the area, 어떤 영역 내에서 작동할 때. 어떤 영역이면 what we know or have experienced. 우리가 알거나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 아는 것, 했던 것, 정해져 있는 것. 이해됐죠? 그 영역에서만 작동을 할 때, 그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학기 시험 문제 풀 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겠죠. 이해됐죠? 참고로 우리 또 what 조건, 앞에 명사 없고 뒤에 know에 대한 experienced에 대한 목적어 빠져 있는 거 보이죠? 오케이. However, 그러나 when we need to deal with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 처음 보는 거, 답이 없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처리할 때,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그럴 때는 여기 어휘 문제 내기도 너무 좋네요. Linear thinking, 이러한 선형적, 그러니까 A에서 B에서 C 하는 상식적으로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이런 선형적 사고는 will often come up은 딱 다가오게 되는데 어떤 채로 다가오게 되냐? 부족한 채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제 여기 이 short가 굳이 문법적으로 단어 먼저 조심해야 되겠네요. 우리 제자님들 short 형용사로 짧은이라는 뜻만 알고 있던 친구들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얘가 부족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짧은, 부족한. 그래서 각각의 명사 형태도 다르죠. 짧은에서 나온 명사 형태는 shortness입니다. 이건 짧음. 그런데 부족한에서 나온 명사 형태는 shortage예요. 이건 부족. 그래서 여기서는 이 2번 뜻으로 활용이 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법적인 얘기. 해석은 됐죠? 문법적인 얘기. 왜 여기다가 이제 short를 썼냐면요. 이거 시험제 나오진 않을 테. 참고로 하나 나올 수 있는 건 있네요. 여기다가 shortly를 쓰게 되면 아예 다른 표현이죠. shortly는 즉시, 곧바로라는 아예 다른 표현이니까 당연히 부족하게 될 겁니다. 부족한 채로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당연히 부족한이란 말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가볍게 하나 설명해 주면 들어만 두세요.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을 했는데 이 뒤에 형용사를 써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냐면요. 이 뒤에서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유사보호라고 해요. 선생님 갑자기 이런 문법 용어 안 쓰다가 왜 쓰냐면 수업만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학교 선생님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업들을 이제 병행해서 듣다 보면 문법 용어를 이제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수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사보호 그럼 괜히 놀랄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가 어려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영작을 많이 합니다. she라고 할게요. she라고 썼으니까 그녀가 어려서 죽었다. She died when she was young 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영작을 하죠. 당연히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인데 원어민들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영작을 해요. She died young. 이게 유사보호예요. 그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설명이 하나 톡 들어가는 거죠. young, 어려서 죽었다. 이 young은 누구를 꾸며주는 거예요. 저기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 끝. 그 직선형의 사고는 will come up 이렇게 등장하고 나타나는데 어떤 채로? 좀 부족한 채로, 모자른 채로 온다. 그래서 short가 linear thinking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유사보호 이런 건데 됐어요. 그냥 이름 듣고 그냥 주어에 대한 설명을 형용사가 뒤에서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요. 방금 그러나 조심하시고 반면에 조심하시고 알겠죠? creativity by definition. 근데 이제 이거 여기서 조금 이게 일개 학원 강사가 사교육 강사가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게 조금 민망한데 해설지에서 너무 by definition을 또 어휘까지 by definition 정의상 이렇게 써놨던데 그냥 틀렸다고 하긴 좀 그렇고 틀렸어요. 왜 이래? 이거 아마 교수님이 쓰시지 않고 그냥 밑에 대학원생 조교가 조금 아직 공부가 조금 부족했나 봐요. by definition은요 본질적으로라고 번역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써놓으세요. 해설지가 틀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특정 누군가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니까. 자, 그럼 다시. 자, 반면에 창의성은 본질적으로, 갑자기 정의상 이러지 말고, 본질적으로 involves, 포함하는데 뭘 포함하냐면 the application, 뭔가에 대한 적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면. 뭐에 대한 적용이냐면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어디에, 이때 to가 어디에, 과거, 기존의 문제에 적용하는 거고, 어떤 개념, 어떤 새로운 뷰포인트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아, 좋네요. For this, 이를 위해 you will be most effective, 가장 효과적일 건데요. If you learn to operate in a, 다시 한번 여기 형광펜, non-linear manner. 자, 이것도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manner는 방법입니다. 방식이나 방법. 우리가 말하는 manners가 예절이고요. 그래서 야, 너 매너 없게 왜 그래는 콩글리시예요. 야, 너 manners 없게 왜 그래. 이렇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기억합시다. manner는 뭐라고요? 방법. manners가 예절. 됐죠? 그럼 다시. 만약 여러분이 비선형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작동하고 활용하는 걸 배운다면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게 되겠죠. 즉 창의적인 뇌를 쓰시라고요. 비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기론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종 결론 정도 형표 쫙 쳐주시고요. 그래서 stated differently, 좀 다르게 언급해 보자면, 참고로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해설지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언급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것이 언급하는 게 아니라 언급되어지는 거니까, 그죠? 여기 수동을 쓰는 게 맞고요. 좀 다르게 말하는 거니까, 말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부사를 쓴 게 맞네요. 좀 다르게 언급하자면, if you think in a linear manner, 계속해서 선형적으로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고 정해진 대로만 생각하는 선형적, 논리적 사고를 한다면 you will tend to be conservative. 이걸 별표치고 좋지만 암기해버리세요. 보수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고, keep ing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뭐하다. keep coming with techniques. 계속해서 어떤 기술만을 떠올릴 건데 어떤 기술들이에요? already known, 이미 알려진 그런 해법들만 얘기를 하겠죠. 계속 뻔한 얘기만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This is of course just what you don't want. 네가 원치 않는 거겠죠. 계속 정해지는 답만, 다 뻔히 하는 얘기만 할 거니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비선형적 사고를 해야지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여기 what 조건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목적 없는 것도 보이고요. 전체 요약 다시 한번 가볼게요. Logical thinking works well. 자, 이 논리적 사고는 잘 작동하는데 with familiar problems, 익숙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잘 작동을 해요. But for short, 자, 이게 부족해지는 거죠. In dealing with new ideas,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문제들에 대해 for which creative thinking, 자, 창의적 사고는 is needed, 요구되어지는데 to come up with innovative solution, 창의적 솔루션, 해결책들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조언, 그놈의 4차 산업혁명이니 뭐 AI니 뭐 그래요, 뭐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의 정말 이렇게 새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요, 저는 책 많이 덧붙여서 만화책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라고 하나 살짝 덧붙여 볼게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책, 그리고 조금 뭐 한 발 더 나가면 영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고를 하는데 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책 많이 읽으시기를. 되죠?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자, 원문은 41, 2번 장문 독해 문제였고 길게 한 단락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숫자만 보면 안 된다라는 통념, 이제 반박형 구조의 글이었고, 마지막 그 두 문장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밑줄일비 문제를 한번 변형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숫자에만 의존한, 숫자만 보면 한계가 있다. 특히나 사람이 몇 명 죽고 살고 하는 윤리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윤리적 문제를 수반한다,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Some researchers, 일부 연구원들은요, view A as B입니다. 이 발화되어지는 언어, 그 말을 as incomplete devices, 불완전한 도구로 봅니다. Capturing precise, 발음 조심하세요. precise입니다. precise 아니에요. precise differences, 정확한 차이점들을 capture, 포착하는 데 있어서 말은 좀 불완전해요. 숫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안타깝지만 이번에 산불로
엄청난 분들이 이제 제가 우리 30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20 몇 분 되셨던 것 같은데 정말 날벼락이죠. 와, 이게 좀 어떡합니까? 그럼 뭐 정말 입에 담기도 안타까울 정도로 안타까운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말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일부 연구관들은 뭐 어쩌자고요. They think, 자 보세요. 글쓴이 생각이 아닙니다.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하기에, 미래 얘기하면 글쓴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Numbers, 숫자가 represent, 나타내다. The most neutral language of description, 가장 중립적인 묘사, 설명의 언어를 나타낸다. 가장 중립적이다. 자, 뭐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산이 많이 탔습니다. 어떡해요? 이거보다 뭐 하는 거야? 딱 중립적으로 산이 면적 몇 퍼센트 정도가 탔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된다. 숫자는 그런 거다. 그걸 나타낸다라고 일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반박. 자, 그러나 우리 네, 영국편 Our language of description, 우리의 묘사하는 그런 언어가 숫자로 바뀌어버리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We do not move toward greater accuracy, 더 큰 정확성으로 향할 수가 없다. 오히려 뭐 그래요,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예 나쁜 것만은 아닌데 모든 걸 숫자로 표현한다고 뭐 오히려 더 큰 정확성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글쓴이가 숫자를 대하는 태도가 좀 느껴집니까? 말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좀 봅시다. 부연 설명. 즉 numbers, 숫자는 no more appropriate pictures of the world, 이 세상의 그림에 대한 더 정확한 게 아니에요. 뭐보다? 말이나 음악이나 그림보다. 근데 말하고 음악하고 그림까지 좀 덧붙였네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말이나 음악이나 그림이 세상을 오히려 더 잘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저는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옛날 사람이라 우리 마이클 잭슨 형의 Heal the World 하는 노래가 있어요. Make it a better place 하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지금 전쟁으로 수천만 명, 몇만 명의 사고가 났고, 이제 어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38만 명의 사람이 죽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세상을 치료합시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마이클 잭슨 형의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글쓴이도 그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죠? 물론 while useful, 이때 while은 뭐뭐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이거 계속 나오네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계속 생략 가능합니다. It is 정도가 생략된 거죠. 물론 그래서 they are 정도가 생략됐겠네요. they니까. 물론 그것들이, 그 숫자들이 are useful, 유용은 해요. for specific purposes, 어떤 특정한 목적들에 있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census, 그러면 이제 인구 총조사, 아니면 어떤 이 income distribution, 어떤 수입에 대한 이런 재분배,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통계적인 수치들, 이런 데 있어서는 유용하긴 하겠지만, 그것들은, 그럼 이제 실제 이제 어휘 문제에서는 여기 이제 eliminate가 involve로 나왔었죠. 제거해버리는 거죠. enormous value, 엄청난 가치를 가진 정보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말이 갖는 힘, 그림이 갖는 힘, 음악이 갖는 힘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수학적으로만 나타내야 된다. 아니다. 오히려 말이 갖는 힘이, 언어가 갖는 힘이, 그 언어를 통한 음악과 그림이 갖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제문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예를 들어, for example, the future lives of young students. 자, 이제 여러분 얘기네요. 이 젊은 어린 학생들의 미래의 삶이 are tied, 딱 묶여 있어요. tied to their scores on national test. 이제 수능이라는 국가시험, 이제 여기서 미국인이 썼으니까 아마도 이제 SAT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수능이라고 합시다. 수능이라는 시험의 점수에 딱 매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숫자인 거죠. In effect, 이거 은근히 모르더라고요. 저게 사실이란 표현입니다. 사실, in effect. 여러분이 알고 있는 in fact하고 되게 유사한 표현이에요. 수능에도 한 차례 나왔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In effect,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인지 아닌지 하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길게 한 덩어리로 나와 있고 여기가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대신나 WH와 같은 절이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S 붙여주는 거죠. 그들이 can continue with their education, 자신들의 교육을 계속해서 나갈지 말지, 아니면 where, 어디로 갈지, 아니면 at what cost, 어떤 비용에서 교육을 계속 나갈지, 이런 것들이까지가 주어. depends important on, 주요하게 달려있는데 그들의 한 주먹거리에 숫자들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좀 너무 낭만적이네요. 이 글쓴이는. 좋습니다. 그런 수능 몇 등급에 이런 게 달려있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즉 these numbers 이러한 숫자들은 그 다음 또 우리 또 나왔네요. 이 시험지에서는 처음 나왔죠. account for 하게 되면 설명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당연히 이 뜻인데 설명하다. 행여나 여러분들 독해하다가 앞으로 account for 다음에 수치,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런 수치를 차지하다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다의 뜻이에요. 사실 이 숫자들은 여러분이 받은 수능 성적은 do not account for the quality of schools. 학교의 어떤 수준, 질, you have attended. 여러분이 다녔었던 학교의 수준도 나타내지 못하고 whether 또 뭐인지 아닌지 they had been tutored. 그들이 사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그들이 have supportive parents. 응원,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아니면 시험에 대한 그런 걱정, 평상시보다 불안해가지고 막 시험을 망쳤다라거나 원래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숫자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다 결정하겠니? Finally, 결국 마침내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putting aside the many ways. 자, 다른 많은 방법들은 다 치워놓고라도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이 통계적 결과들이 즉 숫자를 보여주는 이 결과들이 can be manipulated. 이게 조작하다 이런 거죠. 조작되어질 수 있는 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막 감정적으로 그날 하루 컨디션 때문에 망해버린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다 옆으로 치워두고 그 말고도 많은 것들인데 이런 많은 방법들은 putting aside 옆으로 치워두고 there are ways 또 이거 말고도 어떤 방법이 있는데 turning people's life into numbers. 자, 이 부분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바꿔버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여기 핑크한 얘기 너무 좋죠. 도덕적으로 단절되어 버리고 있다라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insulate는 밑에 별표 치고 나왔나요? 이게 단절시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섬이라는 island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니까 알겠죠? insulated.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단절시켜 버리는 게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죽고 살고 하고 있는데 숫자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statistics 이런 통계들이요. 자, 뭐에 관한 통계들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니까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이때 are는 뭐에 관한이에요? 범죄라거나 노숙 어떤 집이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전염병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통계들이 say nothing of people suffering. 거기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전쟁으로 인해 사람이 몇 명 죽었습니다. 뭐 몇 퍼센트 사망률이 급증했습니다. 여기 이런 숫자들만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 가족을 잃은 자의 슬픔 이런 것들은 없다는 얘기죠. We read the statistics. 우리는 통계 수치를 읽는데 as a report, 신문 기사로서 읽어요. On event, 어떤 사건에 관한 at a distance,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숫자로만 보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허락해 버리는 거죠. Allowing us to escape, 벗어나 버리는 거. Without being disturbed. 내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방해받는 것 없이 벗어나 버리는 거죠. 숫자만 뚜루룩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났던 게 이제 지금 이거 고1 친구들이 대부분 들을 테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기억하는 세대잖아요. 어느 순간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 수 뉴스들을 이렇게 볼 때 와 오늘은 몇 명 죽었네를 그냥 숫자처럼 보던 그 모습 좀 소름 돋죠.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걸 뭐 오늘 코로나 사망자 뭐 몇 명 또 몇 명 감소했다고 좋아하고 막 오 그죠? 사람이 굉장히 잔인해져 버리는 거죠. 숫자만 보다 보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전체 어떻게 보면 좀 후반부에 글 쓰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고 형업이 쫙 쳐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밑줄 문제로 변형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밑줄 문제로 변형도 한번 해봤는데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human beings 이게 통째로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with the tears wiped out 눈물이 닦인 눈물이 없는 냉혹한 인간인 겁니다. quantify 수량화하는 것은 with caution 주의 좀 해야 된다. 수량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이 눈물이 닦인 인간이다를 의미하는 게 결국은 이 말이지 않을까요? 통계라는 건 간과하는 거죠. 감정적인 어떤 현실들을요. behind the numbers 숫자 뒤에 있는 실제 우리 감정적인 현실을 간과해 버리는 거다라고 혹시 바꿔쓰기 밑줄 의미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고 여기 마지막
수량화는 좀 주의해라. 요 표현도 필순이의 의도가 잘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시험지가 끝이 났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한 번 해서 되는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혼자 힘으로 번역해 보면서 한 줄, 한 단어 전체적인 맥락까지 어법, 어휘적인 요소들까지 꼼꼼히 되나 계속 확인하시고 여러 번 회독하시도록. 자, 다른 시험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